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잠깐 빼주시라고 잠깐 끊기긴 했는데 이 어떻게 이 종목을 선별을 하냐,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론. 그래서 이 영문 이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이 전비 등락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까지 해서 이 아까 이 슈비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분기부터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흑자니까. 근데 얘가 또 114억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적자가 발생을 하는 흔적이 있을 거다. 그럼 얘는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안정성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안정성.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적자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연간으로 한번 보고 5년 연속 흑자네. 분기 5분기 연속 흑자네. 그러면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은. 근데 오른쪽 차트를 딱 봤더니 심리적 고점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인 거죠. 자연과 환경 뭐 이렇게 다음 종목, 그다음 종목 이제 세아제강인데 세아제강도 지금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차트 딱 보면 이 근막 차트가 안 그려져 있다고 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이쪽 이 상승 추세에서는 내가 사더라도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차트는 안 건드는 게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굳이 막 안 그려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종목 발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붕 뜨고 있는데 심리적 고점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나? 지금 이제 막 벗어났잖아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주일, 뭐 열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가 이렇게 벗어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항선 돌파도 한 1년 이상짜리를 한 상태고. 그러면 얘를 할지 말지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재룡산업도 딱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죠? 이 정도만 보면. 이제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거냐. 근데 사실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냐면, 어, PC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장소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지공하는 방법은. 근데 위에 있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도 동일한 종목이 뜨고 있기 때문에 예, 동일한 종목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는. 그러니까 뭐 외국에 그냥 PC 없이 나가도 노트북이나 이런 거 없이 나가도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 종목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거죠. 휴대폰에. 이 서비스도 휴대폰에서 좀 제공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종목이 선정되고 나서 관심 목록에다 집어넣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다면 내가 조금만 살래? 아니면은 일점에서 그냥 다 할래? 아니면은 분할해서 살래? 뭐 이런 방법론. 그리고 내가 샀는데 더 살래? 말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청산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일단 팔래? 뭐 한 주,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절반 매도 확 해버릴래? 아니면 그냥 청산 전부 다 전액 다 팔아버릴래? 아니면 뭐 10분의 1만 팔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쪽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인 거죠. 스윙에서는 사실 이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타기도 없어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부터는 불타기도 있고 이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매수 시점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장기 시작과 동시에 살래 말래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날 이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날. 그리고 이제 VI 이 피똥 싸버리면 그러니까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장중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거는 이제 장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점에 장대 양봉인 날이야, 아니면 361 정선 돌파를 한 날이야. 그럴 때 내가 더 살래 말래. 전주 맞추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적으로 투자 중이다, 내가 굉장히 지금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 그냥 내가 막 사고 막 판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수를 100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KM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KM이 0.05% 아니 0.05 주를 준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5주를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100주에 대한 밖에는 못 받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잔주 처리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본다는 느낌? 뭘 해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단주 처리를 하는 게 깔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단주 처리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천주는 좀 강한 것 같은데? 500주를 내가 들고 있는데 500주를 더 사기에는 좀 쫄려. 그럴 때 600주나 700주, 800주 이렇게 사면 안 될까? 근데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물려 있어. 지금 어떤 종목에 물려 있을 때는 무조건 매물대 차트인 거죠. 매물대 차트에서 내가 이렇게 물려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정선 돌파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이렇게 정선 돌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쯤에 내가 이제 살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정선 돌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쯤부터 이제 내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야 되냐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인 거죠. 얘는 다이. 얘는 너무 많이 사야 되니까. 그렇지만 평단가가 요 정도 가격 밑에는 오게. 왜냐하면 이쪽 매물대가 소화되고 나서는 그 다음 매물대는 얘잖아요. 이 7.9%짜리. 그러면 이 7.9%의 시작점은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요 2.9%부터. 그러면 요 가격대라고 하면 지금 3,800원 정도? 3,830원? 그 밑에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난 팔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1% 수익감부터 이렇게 팔기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저 가격대에 오면 저 가격대에 왔을 때 조정을 좀 받을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뚫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엄청난 호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 밑에서 이렇게 이 지금 이 찌질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매물대를 밑으로 내리는 작업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이 7% 매물대도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2.9% 매물대 이틀 정도 이렇게 소화하는
소화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음, 이게 가장 일반. 음, 이 정도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아까 7% 매물일 음, 때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래량 이게 기본 장대 양봉이 300%라고 했는데 음, 최소 100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래야 돌파가 가능한 이날 거래량 자체가. 음, 그래서 보시면 얘는 1000%가 넘어간 거래량이잖아요. 음, 평소 거래량 대비 음, 예를 들면 최소. 음, 그래야만 이제 뚫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했다고 봐야죠. 음, 무슨 호재인지는 이제 검색해 봐야 되겠지만. 음.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런 단위로, 음, 그러니까 1, 2, 5, 10, 이 단위를 못 맞출 경우에 한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0주를 들고 있고 싶다. 그러면 음, 봐야 되는 게 매물대 차트인 거죠. 음. 이 연동이 되는 게. 이 정도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만하니까 음. 넘어가고요. 그래서 물타기는 항상 하루에 이제 음봉인지 양봉인지 그 다음에 절반을 이제 덮는지 안 덮는지 이 봉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내가 이날이에요, 이날 양봉이잖아요. 양봉인데 어, 0보다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가격이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를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절반이 여기인데 음, 이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려면 음, 차라리 좀 음, 높은 가격이라도 조만간 여기까지는 오를 테니까 음, 그잖아요. 네, 첫 번째 항공 이 고가까지 조만간 오를 테니까 이 종가에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음, 종가는 사실 3시 30분이지만 음, 3시 30분에 결정이 나지만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음, 이 시간대에는 네, 요 3시서부터 음, 3시 20분 요 사이에는. 음, 그래서 물타기는 안정적으로 항상 음, 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음, 또 저 시간대가 되면 호가창이 이 호가창 자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요. 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음, 빈틱이 거의 없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음, 네. 비어있는 틱이 거의 네,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쉽게 살 수 있는 음.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타기를 할 때는 두 번째 물타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 예를 들어서 6개월 중장기 저항선으로 6개월 중장기 저항선이면 여기서부터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니까 여기에요. 네, 중장기 저항선 돌파로 내가 산다 그러면 한 요쯤 될 거거든요. 음, 이쯤 될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장대양봉이 안 보이잖아요. 네, 장대양봉이 안 보여서 일반적으로는 안 사겠죠. 네,
이미 안다면. 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샀어. 음, 이때. 이때 샀는데 음, 물타기를 한답시고 이쪽에서 이제 물타기를 했어. 음, 만약에 예를 들면 다음 물타기는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이쪽에서 이제 물타기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이 주가가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 음, 보시면. 음, 네, 그죠? 음, 그러면 언제 다음 물타기를 하는 게 좋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음, 그죠? 그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 1차 물타기 같은 경우에, 한 번 물타기 같은 경우에, 음, 최초에 내가 이쪽에서 살 때 물량 자체가, 음, 음, 200만 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라고 치면, 음, 이쪽 가면 이제 한 4, 500만 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에서 더 산다 그러면 음, 이제 2천만 원대로 가버리거든요. 음, 1,500에,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요 사이가 돼버리거든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부담감이 확 늘어난다고요. 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게 장대양봉이라는 거죠. 확실한, 그렇죠. 좀 더 이제 음, 의미 있는 봉을 계속 기다리는 게 낫다. 음, 그래서 그냥 물려있는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음, 이쪽은. 음, 그래서 언제 그럼 더 사야 되냐라고 하면 장대양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음, 안 나와? 그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음, 나올 때까지. 음,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다가 나오면 음, 지금 살지 말지를 이때 결정을 하는 거죠. 음, 근데 내가 산 시점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러네. 그죠? 그럼 수익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음,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500만 원 없어도 돼. 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둘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수익은 뭐 은행 이자보다는 당연히 음, 높죠. 네. 이게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1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흑자인 거예요, 흑자. 음, 이렇게 얘기하면 분기에 흑자 났어. 음, 근데 실적도 괜찮네. 실적도 음, 괜찮아. 음, 그럼 나 더 살까? 음, 이 정도 실적이면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음,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지금 뭐 두 자릿수에서 지금 세 자릿수로 바뀌었고 음, 실적 자체가. 음, 그죠? 세 자릿수도 1에서 지금 2로 바뀌었잖아요. 음,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우량주나 성장주나 이런 애들을 이제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런 데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1차 물타기 시점은 보통 이제 361 정선 돌파로. 근데 왜냐하면 내가 1차 매수를 내가 이 높은 가격에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장대항봉에서 샀어요. 근데 내가 사자마자 고가네.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럴 때 그 다음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내가 좀 약간 욕심부려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대양봉인 거거든요, 항상. 지금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음, 그럼 어디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조만간 여기까지 가거든요. 음, 조만간. 그 음, 조만간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분봉 차트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내일 갈 확률이 있냐, 없냐는, 이런 식으로, 이, 오후가 되면서, 지금, 띠 했다가, 오후가 되면서 그냥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더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음봉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음, 음, 여기서 결정이 보통 많이 나거든요. 음, 이쪽에서. 음, 그러면은, 이런 차트라면 음봉 좀 더 갔다가 양봉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서 왜 음봉이 나올까? 여기 7% 매물대 있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 음, 언제 샀냐면 7% 매물대가 나온 시점이 아까 어디였죠?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매물대 차트만 봐도 여기서부터 저가까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8% 매물대 얘죠. 위에 있는 얘인가요? 8%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저 위에는 8% 매물대에 걸렸었나 보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8%, 이 두 개, 이 두 개가 걸리는데 걸린 게 얘죠, 얘. 얘를 돌파한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가 어디서부터 나온 매물대냐면 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물려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1년 넘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 이 주식 자체를 안 본 거죠. 이 재룡산업을 오늘은 안 봤어. 아니면, 얘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쳤어. 오늘. 근데 상한가를 쳤을 때는 못 봤어. 요때는. 요때는 못 보다가 어떤 사람이 요때 본 거죠. 요때. 요때 4만 주 들고 있는 사람이 본 거야. 아씨, 이게 웬 떡이냐고 이게 냅다 팔아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상한가가 풀렸어. 그런데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좀 상한가 만들어 보려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또 팔았어 누가? 36만 주. 그죠? 어떤 개인이. 초특으로 보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픽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그냥 냅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거. 5만 주. 5만 주를 그냥 거의 냅다 던져버리고.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1초 만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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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거든요. 4초 만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때, 분봉으로, 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계속 이 마이너스 20%막 이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봤더니, 플러스 10%야. 그럼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였는데, 왜 갑자기 플러스 20%에 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어. 물타기 막 계속 물타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쪽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진 케이스인 거고, 잘 버티고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 포지가 저 종목은 양봉 나온 다음에 사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드렸죠. 20% 이상의 폭락, 음, 20% 이상의 폭락일 때 이 한 달 단기 정선을 그려서 이 물타기를 하는데 이때 물타기는 이제 이 매물대 차트를 봐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좋다. 네. 단기 정선 다음은 중기 정선, 그죠? 그 다음에 중기 정선 다음에는 중장기 정선, 그 다음에는 장기 정선. 이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물타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종목 중에 구강약품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20% 이상 이제 하락을 한 구간을 찾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 이상 하락을 했다. 이쪽은 다이 때리고요. 이제 뭐 이쪽부터 이렇게 한 요만큼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달 내내 하락한 구간이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고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13,690원, 음. 700원. 680원, 13,700원, 13,700원. 그래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13,700원 곱하기 0.8이잖아요. 요거보다는 더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960원이잖아요. 그럼 1,960원이 여기가 1,960원이었냐? 그 밑으로 하락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가를 기준으로 그럼 9,900원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하락한 구간 여기 찾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언제 살 거냐? 전 고가니까 얘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무조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선 돌파니까 이 왼쪽은 나는 버리겠다. 그래서 이 왼쪽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봉에서 나는 361 정선 돌파를 만족하냐? 만족하죠. 그래서 이날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산다면 얼만큼 사야 되냐? 내 평단가는 지금 얘가 9.6%잖아요. 근데 모르죠. 9.6%인지를. 이쪽에서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그죠? 이거 봐야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오늘이 이날이니까 이날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얼마나 더 사야 돼? 그럼 매물대가 만나는 포인트가 얘인 거죠, 여기. 2.6% 얘, 그다음에 5.4% 여기서부터는 크고 세죠. 그죠? 그러면 나는 시작 지점은 여기죠. 12,100원. 12,100원보다 낮은 포인트가 낮게, 내 평단가를 낮게 해야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내가면서 올랐다가 얘를 돌파 못하고 떨어질 테니까 막 팔기 시작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밀리면 신저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이거든요. 얘가 우상향 차트라면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이 왼쪽에 저점이 있다면 얘는 우상향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거든요. 그러면 청산시켜버리는 게 낫다고요. 이 반등했을 때. 그래서 이 오른쪽 이쪽이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그냥 청산하고 이 종목은 안 건드는 게 낫다. 이 뒤에 실제로 더 떨어지냐 못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신저가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20% 이상의 하락이 있는 패턴은 특히나 이렇게 얘가 굉장히 위험한 애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 증대 음봉이 확 나서 그 이후에 밀리면 그래서 나오는 신저가는 이 오른쪽에서 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차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얘가. 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막 이 급등락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호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호재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오는 순간에는. 그리고 나서 또 20% 이상 하락한 구간이 또 나왔다. 그럼 이제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거고. 음, 그래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제 전 고가 대비 한 달 이 저항선 돌파가 왜 중요한지 이거는 도망가기 위한 거예요. 네? 우와, 차트 자체가 다 하향 차트잖아요. 그리고 우상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이쪽이죠. 우상향 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이 이제 실적이 막 실제로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왼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제 실적이 막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에서 361 정선 돌파라고 치고 이제 이쪽에서 샀어. 물렸죠. 그죠? 그럼 내가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가 하락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하락을 했냐, 안 했냐. 한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이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고가를 기준으로 18,360원. 이거는 그쵸. 그,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18,960원이라고 했네? 네. 18,960원 음, 곱하기 0.8을 무조건 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이 15,200원 선? 15,200원 선? 15,000 시가 저가 15,479원. 그럼 얘는 좀, 이, 물타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근데 고가가 얘가 고가. 잘못 집었어. 고가가 1,900. 만 그러네요. 9천 19,180원. 280원. 고가가 곱하기 19,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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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0.8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부터 한 달 지난 이 오른쪽 포인트에서 내가 더 살래 말래 이 결정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계산을 때려서 여기서부터 한 달이면 한 요 정도 되고 이날이나 아니면 이 오른쪽이나 내가 살려고 하는 포인트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수님 요런 매매법 괜찮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다. 그냥 불타기는 하면 안 되고 수능자가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불타기는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불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 종목도. DR잼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DR잼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이 소형주죠. 근데 시총이 이제 1,300억 정도 되니까 예, 2천억 미만의 소형주고 의료기기와 정밀기기, 의료기기거든요. 이 DR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C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외인 보면은 요즘에 좀 많이 사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무거든요. 근데 분기재무에서 당기순이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그 전에 이 실적을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4분기에 뭘 털어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2022년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28%, 영업이익이 36%. 그러면 초고속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실적을 이렇게 찍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찍힌 거는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 이 7,700원인데, 어, 저항선 돌파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정선이 돌파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면은 1년, 2년 정도 돌파가 된, 그리고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6개월? 2년 6개월? 네,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2년 6개월 정선 돌파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한 3배에서 4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저점을 기준으로. 저점은 7,000원 라인이니까 47에 28, 28이면은 얘보다는 좀 더 높은 데까지는 오를 것 같고, 3배수까지 하잖아요. 3배수. 그러면 37에 21, 2만 원 선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사고 팔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지금도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오르면 팔고 좀 떨어졌다 싶으면 좀 더 사고 힘차게 하고 있어요. 약간 단기 투자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스윙 섞어서 하는 거죠, 막. 음,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좀 하고 싶다라는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나와요. 음, 예전에 그 MI텍 같은 경우에도 얘도 똑같거든요. 얘도 음, 의료기기 같은 음, 그런 회사고 지금은 이제 중형주 음, 비스무리하게 올라갔는데 음, 제가 이 종목을 할 때는 소형주였거든요. 음, 음, 4,000원, 3,000원 이 음, 정도였는데 지금 한 3배 올랐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차트를 요 정도만 봐서는 진짜 이 8,000원 이상 갈까? 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음, 그죠? 음, 근데 실질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고가의 2배까지 오른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실적만 좋아지면 음, 실제로 실적을 보여드리면 실적이 이 매출 증가세가 음,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요때만 조금 감소하고 음, 계속 증가잖아요. 보시면. 음, 그래서 이 매출액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일자에서 이자가 얘도 보이잖아요. 음, 그죠? MIT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영업이익도 뭐 5에서 지금 100이면 20배잖아요. 20배. 음, 이 정도 실적이면 뭐 거의 초고속 성장주, 음, 성장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초고속 성장주에 음, 가까운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불타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지. 불량주 가지고 불타기는 조금 그래요. 성장주 가지고 불타기는 조금 덜 쫄리거든요. 성장주 패턴들은 다 저렇기 때문에 음, 뭐 최소한 4배까지는 무난하게 오르거든요. 저점 기준으로요. 음, 저점을 기준으로. 급등주의 매도 조건 10% 이내일 때는 3분의 1포인트. 뭐, 이 양봉에 2분의 1 덮는 뭐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은 다 기억하실 테니까 넘어가고. 근데 10% 이상일 때는 3분의 1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나왔던 그 종목도 있죠. 방금 전에 나온 재룡산업. 얘 어떡할 거냐. 음, 오늘,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음, 근데 15%까지 밀렸어요. 아니, 음, 13%까지 밀렸어요. 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3분의 1을 곱하라고 하잖아요. 29.93에서 3분의 1이면 사실 20%가 깨지면 청산이거든요. 음, 음, 20%, 20%가 깨지면 청산. 음, 그러면 고가가 4,970원이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4,970원에 음, 곱하기 0.66인 거죠. 4,970원에 4,970원에 곱하기 0.66을 해야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3분의 2포인트. 음, 실정도 해도 상관없고. 음, 그러면 3,280원이 나와요. 음, 이 3,280원이라는 거는 분봉으로 봤을 때 3,280원. 응? 좀 이상하다. 어디 갔어? 계산이 뭐가 이상한데요? 잘못됐다. 다시 해봐. 4천 0.66이 아닌가? 3분의 2. 3분의 1막 떨어졌다며. 3분의 2 가격이요. 3분의 2 가격. 네. 그럼 0.7 맞는데? 음, 그렇잖아요. 맞지. 0.7 맞잖아요. 맞지. 근데 왜 가격이 3,200원이 나왔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3,970원 곱하기. 그 소리는 맞고 해석이 최고가에서 한분 최고가에서 3분의 2포인트. 2포인트. 3등분해서 3등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3분의 2포인트는 여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네. 요 길이를 재야지. 네? 4,570원이면 이 아, 점선하고 요 봉의 길이를 아, 재야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최저에서 예, 예. 최고까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더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예,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 어쨌든 어쨌든, 이, 이 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평선으로 가격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저 3분의 2 포인트가 깨지는 시점이 이 60일선이, 20일선이 깨지는 시점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얘기도 안 맞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1선이 깨지는 시점이 그냥 여기서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일본봉이라고 그러나? 삼분봉인가? 똑같은데? 뭔가 이상하네. 아무튼 기본은 음. 해고, 한번 그렇지, 정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음, 어차피 이 퍼센트지로 따지는 거니까 이 음, 3분의 1 포인트를 기준으로 음, 3분의 1의 요만큼이니까 음, 요게 깨지면 그러면 음, 이봉인 거죠. 이봉. 네, 네, 이봉에서 이제 깨지거나 이봉에서 깨졌기 때문에 음, 이때 나도 청산을 먼저 하는 거죠. 음, 음, 청산을 하고 음, 내가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하겠다. 음, 그러면 2시인 거죠. 2시 20분 이후에 여기인 거죠, 여기. 네, 2시 20분 이후에 내가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 돌파를 하면 음,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음, 사거나 이쪽에서 사거나 음, 사도 되죠. 음, 종가로. 왜? 음, 이 고가까지는 조만간 간다고 했으니까.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더 먹고 싶어서. 음, 음, 근데 차트가 밀렸어. 음, 이렇게 밀려버리면 음, 나는 다음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음, 바로 다음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봉을 이제 기다렸다가 음, 저런 봉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저는 운동으로, 딱한 예제가 없네요. 이런 거, 음, 근데 이런 거, 아니, 아니. 얘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얘가. 그나마. 음, 그나마.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봉이거든요. 음, 그래서 11%까지 올랐다가 이제 여기까지 밀린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5%인데 이 5%까지 밀렸을 때 음, 이날의 분봉을 보면 음, 이날의 분봉은 이제 밀리면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음, 3시에. 음, 그러면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떨어지면서 마치 이 밑으로 하락할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봉은 10%가 넘는 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처럼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런 음봉이 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이게 가장 일반론이에요. MIT 같은 경우에도 저런 상태의 양봉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양봉이 나왔다. 음, 양봉이 딱 이제 빵 떴어요. 떴는데 밀리는 거죠. 이렇게 음, 밀렸다가 음, 다시 가는. 음, 이게 가장 일반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음. 그럼 눈을 타야 될 때, 이날 사야 이날 되는 거죠. 처음에 이날 종가에. 볼까요? 예, 종가에.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예, 그냥 뭐 올래도 할 수 없어요. 음, 종가에 사는 게 나아요. 음, 그러고 나서 수익 냈을 때 그냥. 음, 근데 지금 이제 이 종가에 내가 욕심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음, 매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밑으로 내리지는 않았는데 음,
이봉의 둘째 날에 이 종가에서 샀다면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날에 이제 이 종가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종가에서. 공세의 매수법으로 만족을 하고. 제일 그나마 유사한 차트가 이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아까 그 차트하고 유사한 봉은 안 보이네요. 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찍고, 여기 보시면, 얘가 신고가죠. 신고가를 찍고 밀린 거죠. 밀렸을 때 다음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러다가 다음날 갭상했다가 더 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을 찍는. 그러면 이 양봉이 이 공세계 매수법으로 세 개의 반을 찍어요. 절반을 찍고 올렸나 안 올렸나 그걸 보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사는 거죠, 이날. 다음날, 다다음날. 그래서 그리고 얘도 아니고 얘는 살 수도 있겠다. 얘는 살 수 있죠. 음. 아니, 이날 살 수 있죠, 이날. 공세계 매수법이니까. 공세계가 공세계가 다 양봉이잖아요. 음, 음, 이날은 못 사죠. 근데 이날은 봉이 이걸로 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음. 그럼 이 봉에서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네,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는 아까 이제 이 케이스 3분의 1포인트. 음, 근데 그 포인트가 지금 MIT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소형주에서는 간헐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네요. 보시면 찍고 올라갔다가 19%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죠. 이렇게. 얘도 보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인 거죠. 신고가. 신고가가 나오고 신고가는 항상 밀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리면 361이니까 361이죠. 근데 얘도 좀 까리한 거죠. 얘도. 얘는 진짜 좀 장난질을 많이 치죠. 그래서 내가 언제 팔래라고 했을 때 3분의 1포인트에서 나면 일단 팔겠다. 청산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종목을 그냥 버릴 거냐? 아니다. 나는 예, 더 밑으로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종가에서 한 번 더 잡겠다. 종가에서 잡든 아니면 좀 더 적당한 예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는 거고 상한가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 됐든 이제 이 종목도 일봉으로 보면 오늘 오늘 일봉으로 보면 2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37에 21이니까 7을 빼면 14%잖아요. 14% 14%면 한 요 정도 된다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청산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그럼 난 얘를 종가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조만간 여기까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사면 그러면 나는 지금 종가가 몇 프로예요? 9.7%잖아요. 21%면 그 사이에 12%? 12% 갭이 있는 거잖아요. 12% 갭을 나는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지금 9.64%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6.64%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럼 3% 갭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갭을 나는 먹을래 말래. 근데 나는 욕심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종가에서. 종가에서 들어가면
이제 재수가 좋아서 이제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제 종가에서 또 사서 또 이제 적당히 먹고 팔고 음, 청산하는 시점은 나와 음, 있으니까. 그럼 나 또 사는 거죠. 왜? 음, 지금 양봉이 이어지면서 음, 최고가는 여기로 형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음, 조만간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음, 이유는 그거 하는 거죠. 음, 그게 바로 급등주 매도인 거죠. 매도인 거. 그럼 왜 저런 이제 매도법을 가지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매도법으로 매도를 했을 때 제일 먹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음, 수익률이 제일 음, 좋더라. 음,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 나는 모르는 거죠. 음, 보초병이라든지 이, 이 보초병 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1% 수익 구간 또는 3% 수익 구간에 그냥 한 주 정도 이렇게 걸어 놓고 음, 이제 오르는 타이밍에서 아, 지금 1% 올라갔구나. 알려주는 그 알람을 받고 나서 바로 1%의 절반을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음, 내 물량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주를 들고 있어. 음, 그러면 절반이면 5천 주인데 음, 5천 주를 내가 그날 다 매도를 해버리면 나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요. 음, 그렇게 매도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조병 매도도 동일한 방법인 거고. 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신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가가 여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음, 오른쪽에서는 3일 뒤에. 음, 그렇지만 이 앞에서는 여기 지금 다수익 구간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다수익 구간이에요, 지금. 음, 다수익 구간인데, 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음, 이 청산을 그냥 해버려야 되냐? 음, 아니다. 이 신고가가 얘가 신고가인데 음, 20일 신고가잖아요. 음, 증대양봉이니까. 음, 이 이후에 최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르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략 매도는 3분의 1포인트.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어, 의외로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 정도부터 보시면, 의습들을 보시면, 어, 한번 팔고 되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이 음, 차트가 의외로 많거든요. 얘도 보시면, 예, 뭐 별로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21%까지 갔다가, 음, 7에 21이니까 7을 빼면 음, 14%인가요? 14%. 그럼 얘는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음, 그죠? 지금 16%에서 종가를 형성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겠죠? 16%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거 이제 홀딩을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다 홀딩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24%까지 올랐다가, 지금 14%까지 떨어졌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 16% 38에 24니까 8을 빼면 16%잖아요. 음, 16%에서 청산을 한번 하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등락폭을 가진 애들은 음, 분봉을 봐가면서 음, 이제 스캘핑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종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음, 그래서 분할 매도는 음, 스윙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음. 이거는 단기 투자로 이제 넘길 거고요. 그래서
절반 매도는 이제 물량 부담감을 이제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절반 매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 음, 1% 수익권부터인 거죠. 음, 시작인 거지, 시작. 음, 1% 수익이 시작됐어. 그러면 이제 고초병 매도가 음, 시작되는 거고, 음, 그리고 나서, 10분의 1 정도? 예. 그때 물량을 내 전체 물량의 10분의 5를 팔으려고 하는 거죠. 음, 10분의 1등분씩 막 이렇게 등분 음, 내가지고, 음, 뭐 내가 한 주 들고 있어. 음, 그러면 100주씩 음, 팔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야 시세에 영향을 덜 주면서 음, 팔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시간도 좀 이렇게 널널하게 생각을 하고, 음, 팔았다고 바로 또 내가 그 가격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음, 그 다음 매물대를 생각을 해가면서 음. 좀 매도를 해야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손절은 없다. 음, 네, 손절은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세요. 지금 들고 계신 종목도 지금 1년 6개월 음, 이제 돼가고 있죠. 네. 네, 안 망했죠? 망한 회사 하나도 없죠. 굉장히 위험한 종목도 아직도 안 망하고 있죠. 음, 망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음, 쭉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종목수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투자 금액이 기준인 거죠. 음, 투자 금액이 기준인 거고, 후보자다 그러면 한 2천만 원만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매매법을 어느 정도 익힐 때까지는 계속 2천만 원 가지고 복리 투자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2천만 원 추가 투입을 해도 되죠. 빨리 내가 이제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3억이 있어. 주식은 1억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한 2,500이나 아니면 2천 한 3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을 더 한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해가면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1억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복리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생각한 금액이 1억이니까. 근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1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음, 1년 정도 지나면 한 5천만 원 돼 있는 거죠. 음, 순식간에. 음,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음. 이런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보유 주식수 관리도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원래 200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300주를 이제 사야 되는데 200주를 들고 있을 때 내가 좀 이제 단위 자체가 부담감이 간다 그러면 이제 주식.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음, 이 물량 부담감을 줄이려고. 음, 근데 그때 봐야 되는 거는 매물대라는 거죠. 음, 그래서 매물대보다는 낮은 평단가를 유지하는 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음, 이 두 번째 응용룰을 할 때는 음, 물량 관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응에 대한 것,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심리적 고점 상태에서 이 너무 지수가 높아요. 네. 그러면 급등락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음, 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 음,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음, 이런 날, 음.
이런 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날들에, 이런 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총 현황파 대상 종목이 음, 90% 이상 음봉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음, 그러면, 어, 이거 전체 폭락장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어, 심리적 고점 상태에서 이 지수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음, 급등락을 원래 해요, 원래. 음, 모든 주식은 음, 고가로 가 있으면, 심리적 고가에 가 있으면 음,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20% 등락폭은 되게 우스운 거죠, 음, 사실.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페이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지금은 이 룰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음, 반품하기 나면 손절보다는 기회로 삼아서 음, 수익을 내는 이 방법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계속 얘기하지만 이 20개 정도를 먼저 운용을 해보고 그게 되면 30개로 늘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 운용 능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10개 미만으로 빨리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이 종목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운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장이 좋냐, 나쁘냐 음,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음, 전체장이 좋아지면 종목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음, 이 전체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종목수를 늘리면 진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음, 그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조금씩 감은 오실 거예요. 실제 매매야 좀 더 정확하게 알지만, 음, 음,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 이 초보자는 한 최대 두 종목 정도? 음, 예. 그리고 종목당 한 50만 원? 음, 그러니까 2천만 원에 20등분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음, 근데 100만 원의 절반은 50만 원이잖아요. 음,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음, 이 멘탈 나가면 안 음, 되기 때문에 이 아까 보셨듯이 상한가를 쳐요. 음, 이 종목이 음, 그잖아요. 종목이 상한가를 쳐버리잖아요. 지금 음, 보시면. 예. 음, 이거는 되게 해피한 케이스죠. 근데 이쪽에서 이게 지금 신고가란 말이에요. 음, 신고가인데 20%까지 갔다가 음, 내가 샀어. 음, 마이너스 14%가 돼버려요. 음. 당일날. 맞아. 예, 당일날. 음, 그럼 멘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내가 여기서 50만 원밖에 안 샀어. 음, 50만 원이면 뭐 한 40만 원 됐다고 쳐. 음, 그럼 멘탈이 좀 덜 나가거든요. 음, 근데 내가 여기서 1억을 샀어. 이 10%만 떨어져도 음, 이 멘탈이 이제 확 나가는 거죠. 음, 1,00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음, 당일날. 음, 금액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가 음, 없지가 않거든요. 음, 그리고 등락폭이 이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한 50만 원어치, 이거 사면 그냥 룰대로 하면 되잖아요. 룰대로. 그냥 여기서 361 정도 높아. 얘네요. 음, 그죠? 공세의 매수법. 음, 종가에서 사라고 했잖아요. 음, 그죠? 2%.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물렸어도 사라고 한 그날이네. 종가에서 그죠? 음, 종가에서 사라고 한 그날이잖아요.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냥 룰대로만 그냥. 음, 이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룰대로만 계속 그 룰을 익히려고 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좀 더 늘려보고 음, 안 돼. 두 종목도 좀 아직 감당이 안 돼. 그럼 한 종목만 가지고 하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시작은 한 종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한 30종목을 거의 대부분을 다 음, 급등주로만 음, 이 선택을 해서 음, 급등 패턴 그 구간에서만 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끝낼 거고요. 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스텝 3가 끝났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단타 네, 예, 시작할 겁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